안녕하세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구예요. 전주에 있는 다가구입니다. 전주에 있는 다가구고, 그리고 토지는 81, 건물은 143평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죠? 5억. 자, 이런 물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권리 분석으로 해서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항상 권리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뭐다? 기초입니다. 초서 말소 기준 권리.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로 인해서 모든 권리가 없애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4월 13일 2020년 4월 13일로 모든 권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이제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임차인 중에서 가장 빠른 전입을 한번 찾아보면 23, 20이네요. 20년 8월이 지금 일단 가장 빠르고 쭉 내려볼게요. 그냥 제가 그러면 20년 지금 8월이 임차인들 중에서도 가장 빠릅니다. 2020년 8월이 전체 임차인 중에 1등으로 가장 빨리 여기에 전입한 사람입니다. 1등 전입. 자, 이 1등 전입보다 말소 기준 권리가 먼저인지 뒤를 보는 거예요. 여기 말소 기준 권리 언제죠? 2020년 4월 13일이 되네요. 그러면 4월 13일 뒤로 싹 없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체 대항력은 없겠죠. 왜? 가장 처음에 전입했던 물건이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 대항력이 없다. 전체 물건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 이 건물이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몇 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됩니다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게 사용 승인이라는 거거든요. 2001년에 태어났네요. 2001년에 태어나면 몇 년이죠? 지금 24년이니까 약 2년 정도 됐나요? 13년 정도 됐나요? 23년이죠, 23년 정도 된 오래된 다가구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건물을 보니까, 토지를 보니까 토지는 약 2억 정도. 오, 정말 오래됐네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오래된 애들은 예전에 건축법, 주차법이 강화되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04년입니다. 2004년 이후에는 내가 이 집을 하나 지을 때 방이 하나잖아요. 그러니 방 하나당 주차 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주차수가 많아져야 되는 그런 법이 어떻게 보면 신설되고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04년에 이후로 그렇게 강화됐다고 2004년 이후는 강화 적용이 안 됐겠네요. 그래서 2004년 이후에는 방이 아니고 이 하나의 크기가 얼마일 때 주차가 몇 개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런 사용 승인 연식을 보고요. 2004년 이전이면 얘네들은 뭐다? 방이 많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가구에서 오래된 애들이 접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향후에는 당연히 경매로도 다가구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배우는 것, 특히 지금 40대, 50대, 특히 30대 분들이 이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융성님, 그리고 지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귀를 기울이세요. 경매로 다가구를 접근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 쉽냐? 얘는 권리 분석이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할 때 뭘 했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쉽게 그리고 대출도 잘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접근해서는 다가구를 경험을 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고 다가구를 현재 리모델링 좀 해보시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물건에 대한 경험칙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다가구나 상가주택으로 접근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턴에서 두 턴 정도 돌려보고 월세도 받아보고 돈을 벌어보는 거 좋습니다. 추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가구라는 부분을 하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곧 고수가 되겠죠. 한 5년 하면 고수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일반 매매로 가는 거예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사서 이거를 월세를 맞추고 파는 건데 사실 일반 매매로 사는 건 쉽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접근하다 보면 뭐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맥이 쌓입니다. 어떤 인맥이 쌓이냐? 대출하시는 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중개하시는 분, 이런 인맥이 쌓이거든요. 이 인맥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 받았던 곳에
어떻게 해요? 일반 매매로도 다가구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새 것을 샀을 때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경매에서 다가구 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은 새 것을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여러분들은 일반 매매로 사더라도 중개소에서 사더라도 쉽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것이고, 이거 세 번째는 월세를 그래도 시세 파악을 하고 인테리어세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 조건을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근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지 2004년이라는 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차법 강화 시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이제 일반 매매를 사면 다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100평이라고 할게요. 100평. 자, 그러면 이 100평이 두 개로 나뉩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자, 2004년 이후로 가면, 자, 이 건물이 100평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10명을 넣고 싶어요. 방 10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10개 기준 곱하기 주차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여기요, 한 개당, 여기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주차 토지가 한 10제곱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10개면 몇 개요? 곱하기 10에서 100제곱미터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땅이 이제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 위에 있는 토지에 주차가 이제 100제곱미, 이 땅 외에 이제 주차가 100제곱미터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것도 100평이라고 할게요. 자, 2014년 이유는 뭐냐? 이때는 개수가 아니에요. 방 개수가 아니고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합니다. 이때는 뭘로 하냐? 약 이제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한 134제곱미터당 한 대 정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34제곱이면 약 30평이 넘어가죠. 한 40평 정도 되나요? 40평이죠? 40평당 한 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4년 이후는 방을 10개를 만들려고 하면 이 10개 때문에 땅 크기가 100제곱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는 방을 10개를 만들어도 이거와 상관없이 이게 지금 100평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평이라는 거는 약 40평, 20평 해가지고 100평이죠. 그러면 이거 한 대, 이거 한 대, 이거 한 대. 그래서 약 3대의 주차 대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대의 주차 대수가 뭐 30제곱이라고 하자, 10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필요한 건 몇 제곱이다? 약 30제곱만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역으로 따지면요. 2004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얘를 100평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0평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2004년 이전에는 이 100평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방 개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2004년 이후에는 내가 방을 많이 만들고 싶어도 이 땅이 커야 돼요. 커야 내가 원하는 방 개수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주차장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투자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얘는 지금 이제 방 개수가 많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를 가보니까 이 2004년 이전에가 얘가 하나 있어요, 하나. 나머지는 최근에 뭐 이제 2020년, 아이고, 신축이니까 더 좋겠죠. 2021년 신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자, 2004년 이전에 오래됐지만 얘네들은 방이 많아요. 방이 최소한 뭐 10개에서 뭐 15개 있다고 하면 최근에는 여기를 이 토지가 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냐? 방 개수가 같은 크기더라 해도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한 2분의 1개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2004년 이전에 건물이 지어 있는 애들은 다시 한번 희소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리모델링을 하면요, 신축하고 거의 비슷하게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예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니까 2001년이라는 게 나왔죠. 2001년이라는 게 나왔고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딱 그거 생각해요. 다른 건 기억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뭐만 기억하라? 2004년 이전이구나. 그러면 뭐가 많을 수 있다? 방이 많다. 그리고 만약에 크기가 좀 크다라고 하면 방이 많고 넓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애들은 뭘 한다? 리모델링을 하면
월세도 수요가 많다고 하면 월세도 잘 나가고 그리고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물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니까 이제 2001년식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보고 건물은 얼마에 이게 가격이 매겨졌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끝에 있습니다. 가장 끝에 보면 이제 이걸로 볼 수 있어요. 건물 가액, 건물 가격, 이게 얼마인지 근거예요 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근거. 다른 건, 부자디아님 잘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다. 2004년 이전 좋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 가액 산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건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를 안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건물이 얼마예요? 라고 가격이 매겨진 겁니다. 자, 여기서 쭉 보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3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이 결정을 가지고 이 건물이 몇 평인데요. 곱하기 얘를 결정한 금액을 넣습니다. 이게 통상 감정평가에서 건물이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이렇게 다 필요 없고요. 자, 기준! 얘는 보통 건물을 50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50년. 45년 아니면 50년이에요. 45년 아니면 50년. 45년 아니면 50년이에요. 자, 45년, 자, 50년. 이거 건물 원래 50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있으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50년까지 쓸 수 있어요. 아까 얘가 2001년식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감정평가 시점은 자, 근데 여기 이제 21년식이니까 한 21년 썼네요 라고 나와 있어요. 21년 썼네요. 그러니까 50년이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21년 쓰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까지 얼마 남았죠? 아, 근데 29년 남았네요 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이제 29년이 남았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로 남은 금액이 있죠. 남은 생애는 이제 뭘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죠? 가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이제 잔존, 남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잔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요 50년 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29년 이제 남았어요. 그런데 얘가요 얼마짜리냐면요 이게 원래 140만 원짜리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0만 원짜리를 남아있는 그 금액에 남아있는 날짜에 이제 계산을 하면 자 얘는요 원래 올해 태어난 애는 140만 원인데요 21년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한 81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29년 지나면 이제 81년도 이제 영원이 돼요.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 오래된 물건을 감정평가에 오래된 물건으로 적용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1년이잖아요. 그럼 지금이 몇 년이죠? 2024년이잖아요. 빼기 2000은 몇 년이죠? 약 22년에서 23년 됐네요. 얘가 이 감정평가에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이게 보니까 실제 경과년수에 약 21년이니까 적용이 됐네요. 적용. 그리고 나서 가격이 매겨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81만 원 적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21년 쓴 것 때문에 이제 81만 원이 적용이 됐고 얘는 오래된 건물로서 81만 원 됐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비록 경매 물건에서 이 건물이 얼마입니다라고 가격이 오래된 물건으로 평가가 됐지만 이런 오래된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투자하려는 분들은 보통 뭘 하는 경우가 많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평당 요즘은 한 35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보면 여기에서 이게 오래됐는데요. 플러스 보니까 최근에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뭐 350만 원 더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계산이 안 되어 있죠. 그 말은 이 평당 350만 원에 대한 건물의 가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이 물건 보니까 2001년식이지만 자, 리모델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먼저? 로드뷰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물건이네요. 그쵸? 이 물건. 자, 이 로드뷰를 보니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자, 이게 2023년 10월이니까 한 3달 전이네요. 자, 그러면 로드뷰를 한 3년 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년 전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보이시죠? 2021년입니다. 보이시죠? 이 물건은 완전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 리모델링 비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물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바로 임대를 놓을 수 있겠죠. 왜? 내부랑 외관이랑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물건이 아닌 거의 다시 새롭게 태어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거는 월세도 그대로 거의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 여기서 보면 이것도 중요한 단서죠. 자, 얘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른 애들은 좀 오래됐죠? 얘 빼고. 그렇죠? 그러면 경쟁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2020년 말에 리모델링 있다고 하면 거의 2020년 말에 있는 신축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얼마나 리모델링을 했는지 사진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얘는 울릉도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안에서 보니까 당연히 뭐 옥상 방수 이런 것도 다 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부도 다 문과 뭐 페인트 밖에,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보면 좋겠지만 아마 내부도 다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 143평이지만 여기서 이제 딱 적용되는 게 뭐죠? 2004년. 2004년 이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많다? 방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방개수가. 그러면 얘가 방이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 보니까 방이 약 18가구가 되네요. 네, 18가구면,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이 몇 대가 필요하냐? 3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해서는 말이 안 되는 주차 대수예요. 그러니까 방이 18개인데 주차 대수가 3대밖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땅을 밀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계속 18개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경매로 접근했을 때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번 다음에는 이런 물건을 이제는 일반 매매를 사서 리모델링으로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수요. 그를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2004년을 꼭 기억하십시오. 2004년. 이게 주차법이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04년 이전 거는 방이 많고, 그리고 방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물건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죠. 자,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18개, 거의 이제 2021년식에 방이 18개예요. 그리고 지금 23년이니까 2년밖에 24년 1, 2, 그쵸? 지금 24년 초니까 2년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월세를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이제 근저당이 있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경매라는 걸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죠. 강제경매를 통해서 나와서, 근저당이라는 은행 빚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잠깐 못 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소유주도 리모델링까지 잘 하고, 그리고 월세도 잘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 낙찰 받으면 이제 월세와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을 공짜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런 물건 리모델링을 한 3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433평이거든요. 기억만 하세요. 그냥 350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면 143 곱하기 350 하면 약 5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 것이 경매를 접근할 때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월세라면 보면 여기에 뭐 32만 원, 3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약 한 3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볼까요? 30만 원 정도로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30 곱하기 18개죠? 18개. 그러면 약 540만 원이 됩니다. 아, 얘는 지금 월세가 540만 원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자를 한번 보면 저게 얼마지? 6억 5천이었네? 잠깐만요. 540 올라와. 자, 540만 원입니다. 5억 8천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00%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에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5억 8천 정도라고 해요. 그걸 이자율 한 5%? 5% 할까요? 5.5% 정도 하죠. 곱하기 0.05. 그러면 3천, 부대가 3,223, 아니요. 이거는 연 나누기 이제 11 하는 거예요. 11 하면 약 268만 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낙찰 받으면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되고, 리모델링 비용을 이제 수억 정도 벌 수 있는 물건에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물건의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 낙찰 금액의 10%에서 20% 정도 여러분들 현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방이 맞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200에서 300 정도로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200으로 아까 보니까 보수적으로 200으로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면 200으로 하게 되면 200 곱하기 1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 3,600만 원을 여러분들이 회수를 하면 이런 물건은 만약에 대출을 90%까지 받았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몇천 정도 들어가고 월세는 한 300 이상 현금, 올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다음에 매매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라고 해서 다가구와 여러 가지를 그리고 오래됐다고 해서 놓지 마시고요. 오래되고 지방이지만 2004년이라는 기준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리모델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리모델링 비용이 감정평가 이 태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 감정평가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건물 결정 그거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건물 결정 그리고 21년 그 다음에 얼마 가격이 낮아졌다 그게 결정돼서 건물이 가격이 평가됐다 정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물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